자다가 무슨 소리에 눈을 떴더니 발밑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퀴벌레가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여름철에 한번 들어오면 집 안 구석구석 숨어버리는 이 작은 해충이 사실은 단순히 보기 싫은 벌레가 아니라 세균과 알레르기의 근원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기야 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모기보다 더 무서운 건 진먼지 진드기와 바퀴벌레입니다. 이 작은 벌레들은 곰팡이와 함께 번식하면서 호흡기 질환, 피부 가려움, 심지어 천식 발작까지 유발합니다. 실제로 여름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중 상당수가 벌레와 곰팡이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틈새 속에서 번식한다는 겁니다. 침대 매트리스, 소파 틈, 냉장고 뒤, 싱크대 밑. 그곳에서 매일 수천 마리의 벌레들이 알을 낳고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오늘도 무심코 숨쉬는 공기 속에 이 해충들이 남긴 배설물과 분진이 함께 떠다니고 있습니다.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벌레들과 동거하는 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름철 집안 벌레들이 왜 단순히 불쾌한 존재가 아닌 우리 건강을 갉아먹는 숨은 위협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퇴치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름철에 집안에 벌레가 한두 마리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 그 순간 이미 수십, 수백 마리가 집 안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바퀴벌레는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낮 동안 안 보인다고 안심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방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을 때 실제로는 벽틈과 싱크대 밑, 냉장고 뒤편 등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최소 100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불쾌하고 더럽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운반체라는 점입니다. 바퀴벌레는 하수구, 쓰레기통, 음식 찌꺼기 등 가장 더러운 곳을 기어다니면서 그 발에 수많은 세균을 묻히고 다닙니다. 살모넬라균, 대장균,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그대로 우리 주방 조리대나 식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름철 식중독 환자의 상당수가 이런 간접 감염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모기야 피를 빨고 가려움을 남기지만 더 위험한 건 보이지 않는 진드기와 바퀴벌레 배설물입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고온다습한 여름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이들이 남긴 미세한 분진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 속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런 물질이 천식, 알레르기 비염, 만성 기침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폐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아주 적은 양에도 호흡 곤란이나 기침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질환과 면역력 약화입니다. 여름에 이유 없이 팔이나 다리에 두드러기 같은 발진이 생겼다면 단순한 땀띠가 아니라 벌레와 곰팡이의 합작품일 수 있습니다. 진드기나 바퀴벌레가 남긴 단백질 성분이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 습진, 아토피를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은 여름 내내 팔과 다리가 가렵고 발진이 번져서 피부과를 전전하다가 결국 원인이 침대 매트리스 속에 번식한 진먼지 진드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매트리스를 교체하고 집안 환기를 철저히 하자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벌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감이 커지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밤마다 바퀴벌레가 나올까봐 제대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부족은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 작은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단순히 벌레가 불쾌하다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이런 해충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번식한다는 점입니다. 주방 싱크대 및 화장실 배수구, 냉장고 고무 패킹, 심지어는 전자제품 뒤편의 따뜻한 공간까지. 이런 곳에서 알을 낳고 한번 알이 부화하면 순식간에 수십 마리가 퍼져나갑니다. 여름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고 습도까지 70%를 넘으면 해충에게는 최적의 번식 환경이 됩니다. 특히 장마철에 하루라도 환기를 게을리하면 그 사이에 벌레들이 집 안구석에서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하루하루의 습관이 해충의 번식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해충들이 단순히 집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곰팡이와 결합하면 훨씬 더 강력한 독소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 배설물에는 곰팡이 독소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진을 호흡하거나 음식에 묻으면 곰팡이와 해충이 합쳐진 이중 독소에 노출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벌레가 나와서 싫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해충은 여름철 질병에 보이지 않는 배후이자 우리의 면역 체계를 매일 갉아먹는 적입니다. 오늘 집 안에서 본 그 한 마리의 바퀴벌레, 그 한 마리의 모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집 안 전체가 점령당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름철 집안 벌레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퇴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벌레와 함께 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벌레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걸까요? 사실 해충의 번식 속도는 온도와 습도,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생활 환경과 직결됩니다. 눈에 보이는 벌레 몇 마리 뒤에는 과학적인 이유와 생활 속의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습도입니다. 해충, 특히 진먼지 진드기와 바퀴벌레는 습기를 먹고 삽니다. 사람은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짜증을 내지만 해충에게 습도 70% 이상은 천국입니다. 진드기는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과 먼지를 먹고 자라는데 건조한 환경에서는 탈수되어 죽어버립니다. 반면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으면 수명이 길어지고 번식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바퀴벌레 역시 습기가 많은 하수구와 배수구 근처에서 알을 낳는데 한 번에 30에서 40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여름철에 바퀴벌레가 갑자기 많아지는 건 이 습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온도입니다. 곤충의 몸은 변온동물, 즉 주위 온도에 따라 대사 속도가 달라집니다. 기온이 25도에서 30도를 넘어가는 순간 벌레의 대사와 번식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모기만 해도 여름철 2주 안에 알에서 성충이 되지만 봄이나 가을에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바퀴벌레 역시 여름철에는 2-3개월 만에 성충이 되어 또 다른 알을 낳습니다. 즉, 우리가 더워서 힘들 때 벌레들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번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생활 환경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만드는 습관들이 해충의 번식장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에 하루만 그릇을 쌓아둬도 바퀴벌레에게는 잔치상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밀폐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하루 만에 벌레들이 몰려듭니다. 냉장고 고무 패킹 틈에 낀 곰팡이는 진드기와 세균에게 최적의 먹이가 되고 욕실 바닥에 남은 물기 역시 곰팡이와 곤충이 함께 자라게 만드는 온상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환기 부족입니다. 여름엔 더워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만 켜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공기가 정체되고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해충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특히 침실이나 옷장처럼 밀폐된 공간은 진드기가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환기를 못하고 그 결과 벌레가 늘어나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는 외부 유입입니다. 여름엔 문을 자주 열고 환기하거나 모기장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틈으로 곤충이 들어옵니다. 또 시장에서 사온 과일 상자나 배달 박스에도 알이나 애벌레가 붙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온 벌레는 구석에 숨어 알을 낳고 우리 모르게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곰팡이와의 공생 관계입니다. 곰팡이는 해충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바퀴벌레는 곰팡이가 핀 음식을 좋아하고 진드기는 곰팡이를 먹으며 삽니다. 곰팡이가 번식하는 순간 벌레들은 곰팡이를 먹고 살아남으면서 동시에 그 배설물로 집안을 더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장마철 곰팡이가 피는 집은 반드시 해충도 같이 번식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름철 해충의 폭발적 번식은 단순히 더워서 벌레가 많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습도, 온도, 생활습관, 환기 부족, 외부 유입, 곰팡이 등 여러 요인이 얽혀서 만들어지는 복합적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생활습관을 소홀히 하면
집은 순식간에 벌레와 곰팡이의 서식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한 남성은 여름 내내 기침과 코막힘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염이나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원인은 집안에 번식한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였습니다. 특히 침대 매트리스 속에 수천 마리의 진드기가 서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트리스 교체와 제습 관리, 환기 습관을 바꾸자 증상이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름철 해충 문제의 무서운 점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고도 에이, 한 마리쯤이야 하고 넘기면 이미 수백 마리가 알을 낳아 번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기를 한두 마리 잡았다고 안심해도 그 모기가 낳은 알은 집 주변 고인 물에서 수백 마리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곤충과 세균, 곰팡이가 함께 우리 몸을 위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름철의 특징입니다. 이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름철에 벌레가 늘어나는 건 단순한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환경의 결과이자 관리하지 못한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반대로 말하면 올바른 습관과 생활 관리만으로도 이 해충들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충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잘 못 보는 서식지와 그 위험성을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청소하고 관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충은 눈앞에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집도 사실은 벌레들의 아지트가 곳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반드시 점검해야 할 숨은 해충 서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방 싱크대 밑입니다. 이곳은 바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습기가 많고 어둡고 음식물 찌꺼기가 배수구를 통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실제로 해충 전문가들은 바퀴벌레의 알집 대부분이 싱크대 밑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서식하는 바퀴벌레가 매일 주방 전체를 기어다니며 세균을 퍼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름철 설사, 장염, 식중독이 반복되는 가정의 상당수가 바로 이 싱크대 밑 오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 고무 패킹입니다. 냉장고 문을 닫는 고무 틈새는 늘 습기가 차 있고 음식물이 조금씩 묻기 쉽습니다. 이 작은 틈이 곰팡이와 세균의 번식지가 되고 바퀴벌레와 곰팡이성 벌레가 함께 자랍니다. 특히 고무 틈에 생긴 곰팡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포자가 냉장고 안의 음식에 옮겨 붙습니다. 실제로 냉장고에서 보관한 과일을 먹고 배탈이 났던 사례 중 상당수가 이 고무 패킹의 곰팡이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욕실 실리콘 틈과 배수구입니다. 욕실은 늘 물기가 남아있어 곰팡이와 곤충이 함께 번식합니다. 특히 실리콘 마감재 사이에 곰팡이가 피면 그 속에서 곰팡이를 먹고 자라는 진드기와 작은 벌레들이 서식합니다. 또 배수구는 바퀴벌레가 드나드는 주요 통로입니다. 밤에 불을 켜면 화장실 바닥을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벌레들이 화장실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습기와 세균을 몸에 묻힌 채 방으로까지 이동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침대 매트리스와 소파 틈입니다. 여기는 진먼지 진드기의 천국입니다. 매트리스 한 장에는 수십만 마리의 진드기가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들의 먹이는 우리가 흘린 땀, 피부 각질, 머리카락입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릴수록 진드기의 번식 속도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들이 남기는 배설물과 사체가 알레르기와 천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기침을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히는 증상, 혹은 원인 모를 피부 가려움이 있다면 매트리스 속 진드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자제품 뒤편입니다.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컴퓨터 본체 뒤편은 따뜻하고 어둡고 사람이 잘 손대지 않는 공간입니다. 바퀴벌레는 이런 곳을 특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가정집에서 바퀴벌레 퇴치 작업을 하면 10마리 중 7마리는 전자제품 뒤편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자제품 내부에까지 들어가 배선을 갉아먹거나 배설물을 남기면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해충과 곰팡이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른 채 단순히 집이 깨끗해 보인다고 안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먼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해충이 훨씬 더 큰 위협이 됩니다.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독거 어르신이 여름마다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엔 폐렴을 의심했지만 원인은 집안 환경이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와 습기 찬 집안에서 진드기와 곰팡이가 함께 번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가족들이 집 전체를 청소하고 매트리스를 교체한 뒤 제습기를 설치하자 호흡곤란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한 가정에서 아이가 반복적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이던 경우입니다. 알고 보니 냉장고 고무 패킹 틈의 곰팡이가 원인이었습니다. 부모는 음식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곰팡이가 퍼진 냉장고에서 보관한 모든 음식이 오염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해충은 단순히 방 안을 날아다니는 모기나 주방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침대, 냉장고, 싱크대, 욕실, 신발장 등 집안 구석구석이 해충과 곰팡이의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의 호흡기와 피부, 면역 체계까지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서식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미리 청소하고 관리하여 해충의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름철 해충을 안전하게 퇴치하고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청소법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생활습관과 천연 퇴치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철저한 청결 관리입니다. 해충의 90%는 먹이를 찾아 집안을 배회합니다. 그 먹이가 바로 우리가 무심코 남겨둔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 설거지거리입니다. 따라서 주방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면 바퀴벌레가 몰려듭니다. 반드시 밀폐된 용기에 담아 하루 단위로 처리해야 합니다. 설거지는 그날그날 끝내야 하고 싱크대 거름망은 매일 세척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해충의 먹이 공급을 끊어버리는 결정적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습도 관리입니다. 장마철이나 여름철은 습도가 70%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 환경에서 해충과 곰팡이는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따라서 집안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신문지, 숯, 베이킹소다 같은 흡습제를 활용해도 효과적입니다. 옷장과 신발장에는 숯이나 제습제를 넣어두고 침실은 하루 두세 번 10분씩 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진드기 번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기와 햇볕입니다. 벌레는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햇볕과 바람은 벌레와 곰팡이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입니다. 매트리스와 이불은 주기적으로 햇볕에 널어 말려야 합니다. 햇볕에 말리면 진드기의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매일 일정 시간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더워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만 켜는 습관은 해충의 번식장을 키우는 일과 같습니다. 더위를 잠시 감수하더라도 하루 3번 10분 환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숨은 서식지 청소입니다. 냉장고 고무 패킹 틈새는 락스를 희석한 물이나 식초물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싱크대 밑장은 주기적으로 비우고 틈새를 꼼꼼히 청소해야 합니다. 욕실 실리콘 틈에는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거나 아예 실리콘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매트리스는 청소기로 표면을 자주 빨아들이고 가능하다면 방수 커버를 씌워 진드기 번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연 퇴치법 활용입니다. 화학 살충제는 효과가 빠르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호흡기와 피부에 해롭습니다. 대신 천연 재료를 활용하면 더 안전하게 벌레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오일을 싫어하고 모기는 레몬그라스, 라벤더, 유칼립투스 향을 싫어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레몬그라스 오일을 희석해 분무기로 뿌리거나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섞은 미끼를 두면 바퀴벌레 퇴치에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 집안 곳곳에 커피 찌꺼기를 말려두는 것만으로도 해충이 접근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충 유입 차단입니다. 집 밖에서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 틈새에 모기장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수구에는 역류 방지 뚜껑을 씌워야 합니다. 현관문 아래 작은 틈새도 바퀴벌레의 주요 진입 경로이므로 고무 차단제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이나 배달 박스도 해충이 함께 들어오는 경로가 될 수 있으니 집에 들이기 전 흔들어 털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곱 번째는 생활 도구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청소기를 사용한 뒤 먼지통을 비우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해충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걸레나 수세미를 깨끗이 말리지 않으면 곰팡이와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청소도구까지 철저히 소독하고 건조해야 오히려 청소가 해충 번식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 환기와 설거지를 바로 하는 습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여름철 해충 발생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관리해드린 가정 중 대부분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해충 문제를 크게 해결했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부부가 사는 한 집은 여름마다 모기와 바퀴벌레가 들끓었습니다. 아내는 피부 발진으로 고생했고 남편은 천식 증상이 심해져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방문해 확인해 보니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싱크대 및 쓰레기를 2, 3일씩 방치했고 매트리스와 이불은 수년간 햇볕에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었던 겁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제습기와 환기를 철저히 관리한 결과 다음 여름에는 해충 발생이 크게 줄었고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해충은 단순히 보기 싫은 벌레가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기, 피부, 면역력,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흔드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그 적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습니다. 곰팡이와 벌레 없는 집, 맑은 공기를 마시는 집은 단순히 청결한 공간이 아니라 곧 건강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오늘부터 주방, 욕실, 침실, 냉장고, 청소도구까지 점검하시고 습도 관리와 환기를 생활화하세요. 여러분의 집은 더 이상 해충의 서식지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엄마는 건강 여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